빈티지, 레트로, Y2K를 타고 떠나는 환상과 모험의 나라 노스텔지아. 그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탐구합니다. 닥터 아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스텔지아 신드롬의 닥터 아진짜입니다. 1화는 잘 들으셨나요? 너무 서툰 얘기라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게 될지 또 어떤 분들이 들으셨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 취향에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노스텔지아라는 감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2화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혼자서 노스텔지아에 대해서만 떠드는 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과거의 영광만 돌아봐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얘기, 지금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작은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닥터 아진짜의 신문물 연구소.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충 좀 새로 나온 거, 신상, 요즘 막 핫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너무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마침 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신문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SNS 다들 하시죠? 저는 SNS가 거의 계정만 있고 거의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뭐 사람들이 SNS 계정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기는 있으니까 그 계정 알려주는데 사진을 올리지도 혹은 남의 그 피드에 놀러 가지도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깔아만 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 약간 저 같은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막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게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까발려지는 느낌? 그리고 막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느낌? 또 SNS가 좋은 점도 많지만 결국 그 사람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만 우리가 전시를 해 놓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부담감, 스트레스, 괴리감 같은 것도 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SNS를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의 스레드라는 거를 처음 시작해 봤습니다. 트위터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트위터가 지금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죠? 10년은 넘었죠. 한 20년 돼 가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짹짹이로 불리는 트위터를 저는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활동을 딱히 하지 않은 상태로 놓는데 트위터는 솔직히 아이디 만들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SNS거든요. 특히 약간 뭐랄까 좀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들 뭐 맞는 사람 찾고 이런다던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발을 담글. 그런데 오늘 이 노스텔지아 신드롬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가 조금 더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스레드라는 어플이 뜨길래 가볍게 다운받아서 시작을 해봤는데 좀 신세계더라고요. 일단 원래 어떻게 그 문화가 자리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반말을 해요. 서로. 안녕? 이러면서
SNS라는 게 결국 이제 내 이게 약간 발화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이러저러 했고 제 생각은 이래요." 근데 그 말을 어 반말로 하는 거예요. "안녕.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 나랑 친구할 사람 구해."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다 어른이잖아요. 그 어른에게, 그것도 생판 모르는 어른에게 반말을 한다는 경험이 진짜 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녕?" 막 이런 말을 서로 저도 해 보고 또 주고받고 이런 게 너무 생경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막 새학기에 반에서 친구 사귀는 느낌 들었어요. 네 글 좋다. 나도 스친 해 줄래?"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던데 댓글에 "스하리완, 스하리완." 이렇게 달려요. '스하리완이 무슨 뜻이지?' 했는데 그 스하가 스레드 친구들 하이의 준말인 것 같고요. 어 리는 그 리트윗 같은 거, 정확히 리스레드, 그러니깐 그 남들의 게시물을 자기 피드에 가져가는 거 있잖아, 공유하기. 그거를 그 한 글자로 줄이고 완은 완료했다. 그러니까 스하리완은 "스레드 친구들 안녕. 너 리스레드 니 거 게시물 공유했어." 이런 뜻인 거죠. 어. 그렇게 "내가 스와리안 했으니 너도 스와리안 해 주련?" 막 약간 이런 느낌? 이 스레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SN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아 이 태동기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엄청 이상한 경험을 한 느낌? 저는 제가 트위터의 존재를 알았을 무렵에는 이미 트위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뜻 봐도 그들만의 용어가 되게 많았어요. 예컨대 스레드에서는 스친들 이렇게 친구들을 마팔로우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트위터에선 트친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는 영문을 모를 말이죠. 신조어 같은. 새로운 합성어니까. 그래서 '아 트위터가 이런 느낌의 플랫폼이구나. 이런 느낌의 SNS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늘 스레드 하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약 트위터 어 설립 20 주년? 네 10 몇 년 만에. 와, 그러면서 제가 SNS와는 통담을 세우고 살았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 SNS 상으로 누군가와 교류를 한다는 것, 온라인으로 누군가와 교류한다는 감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잊고 살았구나. 이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제 인간관계가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 예컨대 인스타그램 계정을 서로 주고받아도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어찌저찌 알게 된 게 아니라 얼굴을 봐서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인스타 계정 공유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레드는 그게 아니라 약간 온라인 가상 공간, 그러니까 광장 같은 어떤 널찍한 가상 공간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안녕, 안녕, 안녕." 막 이러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의 성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도 의외로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저 그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아니 SNS로 어떻게 친구를 만드나?' 했는데 되더만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팔로워가 17 명이나 생겼어요. 제 인스타도 17 명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처음 스레드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놀라운 감상들을 얻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잘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SNS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 이런 사람들 있고 저런 사람들 있구나.' 이건 사실 뭐 굳이 SNS 아니더라도 유튜브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 자각 없이 살았는데 이 스레드라는 곳에서 막 이제 막 사람들이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막 "아 나는 지금 여기 뭐 프라하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우연적인 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혹은 "나는 평소에 이게 궁금했는데 스친들 생각은 어때?" 이러면서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나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댓글을 다시고 하는 게 뭐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광장 같았다고. 근데 그 광장에 약간 물이 채워진 거야. 한 허리께쯤까지 물이 채워져 있어. 그래서 막 거기에 막 튜브도 동동 떠 있고 막 그 공도 동동 떠 있고 러버독도 동동 떠 있고 이런데 사람들이 서로 막 페트병 같은 데에다가 자기 쪽지를 넣어 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휘적휘적 물길을 막 헤치면서 그 스레드 광장을 돌아다니다가 '어 이 유리병 뭐지?' 이러면서 딱 열어 가지고 쪽지 보고 그럼 거기다 답장해서 다시 이렇게 막에 코르크 막에 막아 가지고 씩 던져 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고 막 이런 거 같은 느낌. 말하고 나니까 더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트위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어 이 스레드의 경험은 가히 정말 새롭고 놀라웠다. 진짜 이 정도면 어디 얼렸다 온 사람 아니냐며 제가 말하고도 좀 현타가 오네요. 참 세상 밖의 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스레드가 이거는 이미 느끼신 바겠지만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만 간간히 하다가 이 스레드라는 걸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좀 부담이 덜하대요. 예. 사진 예쁜 거 고를 필요도 없고 그냥 글만 올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왜 액자를 나열하듯이 제 피드를 보는 그런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냥 쪽지 보내듯 아무 생각 아무 의견이나 그냥 어 쏟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하다? 그 SNS를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인스타그램은 저는 사실 쪼끔 피곤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안 하게 됐는데 막 자랑할 거리 있을 때만 하는 느낌? 근데 그것도 쪼끔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져서. 근데 스레드는 글만 이렇게 올려도 되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진짜 현타가 짙어진다. 이거 다 트위터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트위터 할 때 뭐 했냐며. 아무튼 여러분 제가 노스탈지아 신드롬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스레드도 같이 하고 시작을 했으니깐요. 스레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 방송을 통해 거꾸로 SNS에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양하게 이 팟캐스트를 널리 즐기게 하시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아주 짧은 코너
본편 들어가기 전에 입 푸는 타임. 닥터와 진짜의 신문물 연구소. 발음이 어렵네. 신문물 연구소. 네, 오늘은 이쯤 하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닥터와 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 혹시 청취자분의 집에는 오래된 내력이나 습관 혹은 어디서 굴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물건들 있나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를 넘어서서 그게 존재한다고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간혹 의외의 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사소하고도 소소한 노스텔지아의 감각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재료는 팬케이크와 할머니의 국자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자기네 집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특이한 모양의 팬케이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진짜 아쉽게도 출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스레드에 물어봐도 답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출처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SNS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네 집에서는요, 팬케이크 모양이 조금 독특하대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사각형 프라이팬에 팬케이크를 굽고요. 팬케이크 모양이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다 굽고 나서 한쪽 모서리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왜 굳이 잘라낼까? 근데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팬케이크를 먹었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그렇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익숙하게 그런 모양의 팬케이크를 만들었겠죠? 팬케이크를 다 굽고 나서 한쪽 귀퉁이를 잘라내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게 이상하게 다가온 거예요. 왜 우리 집은 팬케이크를 이런 모양으로 먹지? 궁금해진 거죠.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라고 생각했대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팬케이크의 모서리를 떼어서 줬으니까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이유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답니다. 엄마는 왜 팬케이크 만들 때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서 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그야 니네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러시더래요. 뭔가가 더 특별히 맛있다거나 모양이 예쁘다거나 하다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도 자신의 엄마를 단순히 따라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할머니는 왜 그러셨대? 그랬더니 엄마는 몰라 이러시더래요. 자기도 별 이유 없이 엄마 하던 대로 보고 자란 대로 팬케이크를 굽는 것처럼 자신의 엄마도 할머니가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우리 집만의 독특한 모양, 독특한 팬케이크 개성 이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지켜왔던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머니 이런 대답이 좀 어이없기도 한데 이쯤 되면 좀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할머니가 왜 그러셨대? 이러면서 할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신 거죠. 할머니 있잖아요. 팬케이크 구울 때요. 하시면서. 그래서 왜 네모난 팬케이크의 한쪽 모서리를 잘랐던 건가? 그걸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거야. 그 옛날에 내가 네 엄마 어렸을 때 쓰던 그 사각형 팬이 있잖니? 그게 한쪽이 글쎄 그거 찌그러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팬케이크를 굽다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됐지. 이러시더래요. 허탈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지켜온 우리 가족만의 팬케이크의 비법이 고작 후라이팬이 찌그러져서였다니. 제가 검색해보니까요. 그 사각형용 팬케이크 후라이팬이 있더만요. 할머니는 가족들 다 먹여야 되니까 반죽을 그냥 가득 붓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까지 반죽이 가득 찼던 거죠. 맨날 맨날 그 팬으로 가족들 아침 식사 이렇게 차려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양의 팬케이크를 봐온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아, 팬케이크는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엄마의 자식인 그분도 마찬가지로 아, 우리 집은 팬케이크를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의 습관이나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떤 전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하기도 하나 보다. 굳이 따지자면 사실 이유랄 것도 없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조금 독특한 모양의 물건과 만났을 뿐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도 할머니의 물건이 있거든요. 바로 국자예요. 저는 그게 할머니 건 줄 몰랐거든요. 그냥 원래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물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부피가 크거나 뭐 아니면은 막 고가의 무언가라서 귀하게 다루는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맨날 맨날 쓰는 물건이잖아요, 말 그대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속 NPC 같은 물건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엄마가 그 국자로 국을 푸시다가 대뜸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맨날 이걸로 냄비바닥에 남은 건더기를 그냥 싹싹 모아서 긁어 담았는데 이 국자가 주둥이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남은 건더기 뜨기엔 최고라고 좋아하셨지 하시면서 막 그러시면서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딱 걸쳐놓으면 냄비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 이 국자도 참 오래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냄비를 기울여서 막 그 국자로 바닥에 있는 건더기를 건지시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그 국자가 사실은 외할머니 거였다는 걸. 제가 지금 그 국자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라 팟캐스트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신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리시나요? 이게 어떻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 제가 ASMR을 즐겨 들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리는 잘 안 나네요. 저희 집이 4인 가족인데 사실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조금 작아요. 한 1인용 4인 가족은 그냥 푸짐한 그런 국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 손바닥보다도 작아요. 손가락을 제외한 그냥 진짜 손바닥 있죠? 그것보다도 작고요. 약간 타원형으로 이게 약간 보통 국자는 원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 모양이 아니에요. 원 모양이 되려다가 한쪽이 말았어. 무슨 뜻이냐면 그 국자 검색해 보시면 일반 국자가 아니라 소스 국자라고 있거든요. 소스 국자는요. 이 소스 이렇게 쪼로로 따르기에 한쪽 끝이 약간 호리병 입구처럼 약간 모아져 있어요. 근데 소스 국자 중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이 입구가 되게 옴팡지게 약간 이렇게 섬세하게 소스를 뿌릴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입구가 좁은 것들이 있고 요거는 그 정도의 섬세함은 아니고요. 동그란 지름의 한 반 정도가 되게 이 입구 한쪽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브랜드는 코카스라고 써 있네요. 코카스. 스테인리스고요. 그 옆에 18-1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뒷면에 그 브랜드와 스테인리스라는 글씨가 써 있고 앞면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손잡이 바로 밑에 이 스테인리스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는요. 그 왜 장미꽃
같은 꽃이 하나가 이렇게 음영지게 새겨져 있어요. 본디 주방 가구라면 이런 꽃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꽃이 뭐랄까, 그 왜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소리 요란하게 나는 그 왜 쟁반 있죠? 쟁반 한가운데에도 꽃이 그려져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색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음영으로,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잡이는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이에요. 색깔은 버건디고요. 약간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버건디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이 꽃 모양과 되게 잘 어울린달까? 그리고 이 손잡이가 좀 군데군데 녹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거 냄비에 이렇게 기대놨다가 녹은 게 아닌가 싶은데, 손잡이 끝에는 그 주방 고리에 걸 수 있도록 홈이 이렇게 길게 나 있고요. 그 위에도 사실은 이 손잡이의 그 플라스틱 모양이 둥글게 마감이 되었던 것이 녹는 바람에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플라스틱이 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 화산 폭발 후에 그 마그마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은 막 기포도 남아 있고요. 색도 바래져 있고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근데 이렇게 판판하게 윗부분이 눌린 덕분에 이걸 세웠을 때 뭔가 되게 이 쉐입이 갑자기 되게 멋있는데요. 여기까지 말로만 들으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국자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스텔지아 신드롬 계정에 한번 놀러와 보세요. 딱 봐도 오랫동안 손때 탄 아주 평범한 국자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이상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를 아우라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평범한 국자가 좀 다르게 느껴진 것처럼 할머니한테도 좀 다른 감상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잊고 사는 편이 더 길죠.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국자를 쓸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이나 할머니 그 파마 빠글빠글 하신 머리, 할머니 방구 소리, 할머니의 그 녹색 코트랑 막 그런 것들. 무엇보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아쉽게도. 저는 막 그렇게 살가운 손녀도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도 사실 엄청 살가운 할머니는 아니셨어요. 그냥 우리는 약간 평범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였달까? 그래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도 별건 없고요. 그냥 할머니 댁에 가면 에이스랑 그 바다 코코넛 아시죠? 그 과자가 항상 쌓여 있었던 게 기억나요. 할머니가 커피 드실 때 그 두 과자를 같이 곁들여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도 모르는 장면일 텐데 아주 어렸을 때 한 4-5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렸죠? 그때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라면 끓여서 저 먹여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제가 라면이 좀 남아있는 국에 밥을 말아서 면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했어요. 취향이 확고한 아이였네요. 네. 그래서 그 면이 한참 남았는데 그 막 맛있는 걸 빨리 먹고 싶으니까 국그릇에 그대로 그냥 밥을 비벼버린 거예요. 잠깐 자리 비운 새에 제가 그래버리니까 할머니가 막 면도 다 안 먹었는데 밥을 말면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이 국자로 라면을 퍼주셨던 것 같은 기분 탓일까요? 어쨌거나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할머니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들은 할머니는요. 고향이 이북이셨어요. 함경도.
함경북도. 그래서 그 집안에서 되게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막 중학교도 중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중학교 마치고 이러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그 6.25 때 서울로 같이 가족들과 피난을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세자매 맞이로서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는 대신 정말 아들 같은 딸, 장녀로서 가장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 말에 따르면 결혼하신 후에도 집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시기보다는 밖에서 사업을 직접 하시면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년기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또 청년기에는 전쟁통까지 겪으셨으니까 생활 속에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자 하나도 알뜰하게 아주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기에 알맞은 놈으로 골라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남기는 거 하나 없이 건더기를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물건 하나도 문득 내가 이놈은 참 잘 골랐지 하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귀엽게 느껴져요. 외할머니의 이 국자가 어쩌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가 탐내다가 슬쩍 가져오셨겠죠. 왠지 몇십 년 후 그땐 제가 이걸로 냄비 바닥을 열심히 긁고 있을 것 같아요. 쓰댕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오래 써도 썩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좀 그을리고 약간 녹기는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정 못하면 이 부분만 나중에 교체하면 되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개성적인 팬케이크 모양을 수소문하신 그분도요. 아마도 앞으로 팬케이크를 구울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후라이팬 모양에 맞춰서 구워진 팬케이크에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팬케이크의 모서리를 잘라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분은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후에도 웃으면서 여전히 팬케이크의 모서리를 잘라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팬케이크 모양의 유래를 알고 싶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낡은 국자의 첫 주인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노스텔지아 혹은 향수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말을 붙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호기심 같기는 해요. 나는 왜 팬케이크의 모서리를 잘라내고 있지? 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나로 시작해서 타인과 연결된 호기심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막연히 다 친한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호기심은커녕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칠 수가 있는 일상인데 거기에 왜? 라는 호기심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나는 몰랐지만 나와 이미 연결되어 있던 세계가 갑자기 싹을 틔우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몰랐던 이전에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움이죠.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운 그 유서 깊은 팬케이크와 낡은 국자가 만들어낸 게 바로 새로움이라는 게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새싹이 쑥쑥 자라면 또 다른 아우라를 가진 노스텔지아가 되어질지도 모르고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너는 왜 팬케이크 모서리를 잘라내?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그냥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런 대답보단 왠 줄 알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쓰시던 후라이팬 모양이 좀 웃기게 생겼거든.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우리 가족들 모두 왜 이런 모양으로 구워 먹는지도 모르면서 여지껏 이 모양으로 구워 먹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화를 물꼬를 트는 장면을요. 확실히 모르는데 한마디보다는 더 재밌고 흥미롭게 들리지 않나요? 자신만의 노스텔지아가 있음을 알고 그 노스텔지아에 끊임없는 관심을 두는 사람은
결국 타인과 이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서로 벽이 있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시대에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고립된 것 같아서 괴로운 분들, 누군가와 간절히 이어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주변의 사소한 장면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희미해도 그것만의 아우라를 가진 물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할머니의 국자를 앞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해 봤습니다. 국자 하나로 할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와 이어져 있음을 이제는 느꼈으니까요. 아마도 이 국자로 팬케이크 반죽을 떠서 구워 먹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노스텔지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는 역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음원인데요. 그 전에 저번 방송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지막 음원이 뭐였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정답 아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듣자마자 "헉!"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뭐 스레드로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윈도우즈 98의 부팅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몸이 반응하는 추억의 소리인데 제 영화 노스텔지아 신드롬은 처음에 이 윈도우즈 98 오프닝 음원으로 시작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적에 저와 저희 오빠의 첫 컴퓨터였던, 그러나 하도 오래 써서 나중엔 고물이 되어버렸던 그 컴퓨터를 다시 켠다는 컨셉이었어 가지고 제가 그 컴퓨터를 켜는 그 장면을 넣었거든요. 그 장면을 만들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이번 주도 오늘의 주제, 팬케이크와 할머니의 국자와 관련된 음원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노스텔지아 신드롬이었고요. 저는 닥터 아진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